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남북 전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860년 4월 노예제를 지지하던 남부주들이 모여 남북연합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협정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한 뒤 아메리칸 남북연합군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항의 섬토 요새 포교를 시작으로 1860년부터 1860년까지 4년 동안 벌어진 전쟁이 남북전쟁입니다. 전쟁 결과 남북연합군이 패하였습니다. 미국 전쟁에서 노예제를 폐지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폐지 운동은 18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775년 남북전쟁은 미국에서 일어난 처음 내전입니다. 전쟁 결과 남북연합군이 패하였고 미국 전쟁에서 노예제를 폐지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폐지 운동은 18세기부터 시작됐으며 1770년 첫 반노예제 모임이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의회는 처음으로 노예 해방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사개의 다른 북부주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였습니다. 1780년 북서부 영토 지금의 오하이오주 및 그 주변에서도 북서부 조례를 통해 노예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예제를 폐지한 북부 노예제를 여전히 법으로 인정하는 남부의 두 지역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북부에서 노예제에 반대한 이유는 북부 사람들이 인도주의자들이어서가 아니라 농업을 중시하는 남부에 있는 노예들을 분산시켜 그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북부 공업의 그 노동력으로 사용하자 한 것이었습니다. 남북의 자유주의 확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노예 소유를 허용하는 남부와 금지하는 북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링컨은 당시 노예제를 시행하는 주들에게 노예제를 철폐하는 법안을 제의를 하지 않지는 않았지만 1850년 분리된 것에 대한 연설에서 노예제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마음속에 노예제의 궁극적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믿음을 심었습니다. 1850년대의 정치적 갈등은 새로이 생긴 군주로 노예제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한 것들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정부가 시작된 모든 주는 자유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남부는 연방에서 분리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북부와 남부 모든 노예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 범위가 축소되거나 결국 폐지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노예제를 반대하는 세력의 연방정부의 통제권이 넘어갈 것에 대한 남부의 우려와 노예제 지지자들의 정부의 기도는 영해에 대한 북부의 염원은 결국 1850년 말 위기 상황을 일으켰습니다. 노예제의 도덕성, 민주주의, 법의 자유, 노동과 노예제 경제적 이득에 대한 논쟁들 여당과 무지당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당, 1848년 자유지역당, 1850년 공화당, 1860년 헌법연합 등이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1860년 최후로 남은 전국 정당은 민주당이었지만 민주당 역시 분파들로 나뉘게 됐습니다. 노예제 폐지주의자 일령 노예들 게르슨이나 중도 공화당 지도자 링컨 등의 북부 정치인들은 토마스 제퍼슨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선문 그 구문을 강조하였습니다.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이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1840년 미주리 타협선의 연장은 텍사스 병합 결의문이 일비였고 1850년 타협과 1860년대의 클리턴 자유에서 이 선을 태평양까지 연장한 것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1780년 헌법제정위에서 있었던 헌법 35조 아프리카 노예 수입을 20년간 연장하는 데 대한 논쟁을 비롯해 이 시기 거의 모든 지역과 분쟁에는 노예제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1794년 엘리 히든이가 발명한 조명기
인해 하루에 강공될 수 있는 소무 양은 50% 늘어났습니다. 이런 생산 방식의 변화로 인해 남미에서는 노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노예 주인이 미주리주를 연방에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 끝에 1820년 미주리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위와 항구율은 1830년부터 1840년간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대한 청구를 하원에서 논의한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명백한 운명론은 노예제를 획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토를 연방에 포함시키는 데 대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1840년 텍사스를 다른 영토와 함께 노예제로 합병할 것은 멕시코 전쟁을 합병한 것은 텍사스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새 영토에서 노예제 시행에 대한 갈등은 1850년 타협으로 잠시나마 진정이 있었으나 1850년 타협의 올모트 저항은 북부 정치가들이 멕시코로부터 전무한 형태의 노예제를 제패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비처 스토가 쓴 소설 톰 아저씨 오두막 1850년 인기를 끌었습니다. 북부에서는 1850년 타협의 결과물인 도박 내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스텐의 생명을 통해 남부는 쿠바를 노예주로 합병하라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엘자스 네브라스카법에서는 미주리 타협의 노예제를 금지한 지역에 대한 노예제 폐지 여부를 국민주권에 따른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뒤 제2기 정당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또 피켄차스 논란 중에 캔사스주에서의 노예제를 둘러싸고 민주주의 노예제 지지자들인 보도 러피안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친남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피어스 미국 14대 대통령과 제임스 부캐넌 미국 15대 대통령이 캔자스를 노예주로 인정하려는 시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부캐넌 노예제를 시행에 대한 꿈을 포함한 캔자스주 헌법안에 검토 헌법을 지지하였습니다. 캔사스에서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 아카루사 전쟁, 로렌스 액터럴 사건, 공화당 상원은 찰스 삼러에 대한 하원의 플레스톤 블록스 상원의 의회 구타 사건, 포타와 토미 학살 사건, 블랙잭 전투, 오사와 토미 전투, 그리고 마르테 신호 대학살 등의 폭력적 행태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1850년 대법원의 테레데스코 판결은 캔사스를 포함하여 다수가 노예제를 반대하는 그 지역에서 노예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예 반란은 시도하였습니다. 실패한 노예 폐지주의자 존 브라운이 1850년 12월 2일 상인들을 끌려가는 모습은 노예 모자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858년 링컨 더글라스 논쟁 중 북부 민주당의 유대했던 스티븐 더글라스는 드레스코 판결이라 국민주의권의 개념에 구입하지 않고도 노예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프리포트주의를 주장해 더글라스가 르컴펀트 헌법을 위반하는 데 실패한 것과 더불어 민주당을 남부와 북부로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부 노예 폐지주의자인 존 브라운은 1859년 하파 폐위 무교를 스키하게 노예 반란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860년 남부 민주당 새로 합병된 중재주의 노예제를 법으로 인정하자고 요구함으로써 남부와 북부로 나뉘는 지역 간 갈등을 고조를 완성하였습니다. 제퍼슨 데이비스 남군 대통령은 남방 탈퇴를 지지하는 세력은 지역마다 존재하는 수많은 플랜테이션 농장의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디프사우스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장이 가장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들이 가장 먼저 연방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보다 약간 더 북쪽에 있는 노예주 버지니아의
버지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칸사주, 테네시아주는 적은 수의 플랜테이션 농장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주들은 샘터 요새 전투 후 탈퇴를 결정하기 전까지 연방 탈퇴를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경계에 위치한 주들은 적은 수의 플랜테이션 농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끝까지 연방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1860년경 남부의 노예제를 소유한 폐회계인 가족들의 비율은 남부 중에서 남쪽 지역이 43%, 남부지역 북쪽 지역이 36%, 그리고 남부와 북부의 경계 지역에서는 20%였습니다. 노예 소유주들이 대부분 한 명 내지 4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50년 8,000명의 농장 주들은 몇십 명 이상의 노예를 그중 1,800만 100명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00명 이상을 소유한 1,800명의 노예 소유주들은 85%는 최남단지에 살았고 1%만 경계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95%의 회계의 남부에 살았으며 남부 전체의 인구는 3분의 1로 차지하였습니다. 북부에서는 회계 인구가 1%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뉴욕과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예들이 완전한 해방에 대한 걱정 북쪽보다는 남쪽에 훨씬 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 복잡한 남북전쟁, 즉 노예 해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